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입니다. 오늘도 밖이 조금 춥습니다. 두둑하게 입어야 되고, 오늘 또 저녁에 또 눈이 좀 온다고 하는데, 하늘의 뜻인지 세상의 흐름인지 구성의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면 여기저기서 뭐 터지듯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거에 대한 잘못이든 뭐든 이런 어떤 비리라면 비리고 어떤 잘못한 거면 잘못한 거라는 어떤 의미의 이런 뜻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조금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6이라는 숫자가 이달이 또 되게 6입니다. 지금 기축달이 6이다 보니까 이제 6이라는 뜻은 폭동, 전쟁 이런 거거든요. 개혁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달이 유독히 좀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2021년 어느 방향으로 누구는 가야 되고 누구는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떤가 나는 그 방향에서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반복적인 의미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성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흔하게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살에 대한 얘기 잘 안 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는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암검살 이런 게 있습니다. 암검살 구성학에서 암검살 하면 지금 암검살은 이제 이쪽을 얘기합니다. 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미의 살 암검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암검살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이동을 하거나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개인적인 사정사 이런 거는 암검살 방향은 타인에 의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고 타인에 의한 불행, 타인으로 인한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죠. 보증을 섰다가 또는 차 사고, 개인적인 사고. 원래 이제 이쪽이 깨지면 이게 큰 차입니다. 큰 차.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여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부닥쳐지는 문제점은 뭐냐?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나의 불행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건 이제 차 사고 같은 경우가 좀 많겠죠. 그 차가 와서 나를 부딪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경우 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항살하고 암검살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항살, 암검살. 이제 암검살은 이제 여기 오항살인데 여기 오항살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방향인데 오왕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의외로 또 뭐냐면 교제방이 되는데 교제 오왕살로 잘못 유동을 하게 되면 불치병 뭐 불치병이라 암이겠죠 암 또는 죽음 오왕살이 죽음이다 보니까 또는 여기 지금 이제 이쪽이 교제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여행을 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잘못 가면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올해 이제 외국 여행을 잘못 가면 뭐에 걸리냐? 불치병 병이 온다. 두 번째 잘못하면 간다. 세 번째 가서 누구 만난다. 불륜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제가 통상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수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화살. 이건 뭐냐면 그 1과 9에 대한 문제입니다. 1과 9에 대한 문제인데 6이 중궁에 오면서 화방인 9방에 1이 옵니다. 이건 이제 일본 원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 수하살이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이 남쪽 방향을 잘못 가면 머리, 심장, 심혈관 이런 형태의 질병사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화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숫살하고 그러니까 수화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래서 남쪽을 여행을 사실 그럼 제주도인데 여기서 남쪽이라 그러면 이쪽을 잘못 유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정신적인 문제도 온다.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게 좀 심한 병이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검살, 오항살, 수화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화살로 인한 질병사는 심장이나 머리, 정신적 문제로 인한 질병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오항이나 오항적살이나 수화살은 모든 이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올해 외국 여행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으로는 이게 동남간이 되고 그 다음에가 적살, 오항살, 오항적살, 암파살, 암검살. 여기가 암검살인데 여기가 이게 뭐야? 서쪽과 서북간, 동남간, 서북간, 그 다음에 정남쪽 이렇게입니다. 동남간, 서북간, 정남쪽 이렇게 세 방향은 모든 이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이라는 개념은
외국 여행은 사실은 오래 가는 것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잘못하면 질병 걸려오고, 잘못하면 뭐 애정사 뭐 이런 거 뭐 그냥 약간의 불륜 문제로 인한 어떤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구설 이런 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럼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각기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 본명살이 있습니다. 본명살. 그 다음에 본명적살이 있습니다. 본명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몰사생 같은 경우 이제 을사생이 본명성이 8인데 예를 들어서 8이 방향이 어디냐? 본명성 8이 본명성 8 서쪽으로 갑니다. 이거를 본명살이라고 합니다. 본명살.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또 월명이 있습니다. 사실 월명 굳이 많이 하는데 만약에 본명성이 8이고 월명이 2다. 그럼 2가 된 겁니다. 그럼 사실은 본명성 8이고 월명이 2인 경우의 사람은 어딜 가면 안 된다? 북쪽 금물, 서쪽 금물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또 참고를 해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8이다. 월명 2다. 그럼 본명성 8 서쪽 가지 마세요. 월명 2다. 2 가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살하고 월명살 방향을 갔을 경우에 본명살하고 월명살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걸리는 건 이름 모를 질병사입니다. 뭐 다 질병사지만 갔다 오면 뭐 시름시름 아프다. 시름시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시름시름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명적살이 있습니다. 본명적살. 본명살, 본명적살. 본명적살은 본명성 8이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럼 4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본명성 8이고 월명이 2인 사람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9밖에 없습니다. 9.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본명살, 본명적살, 월명살 이렇게 묶어야죠. 그 다음에 수화살 이렇게 묶어. 암검살, 오황살, 팥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밀한 경우에 이제 기준점은 오황과 암팥살하고 오황살하고 암검살하고 팥살 기준인데 세세한 사건사를 뭐 논한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을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에서의 이제 뭐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살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월파
월파살이 있고 세파살이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근데 기준점인 것만 우선 이제 조심을 하시는데 중요한 사건사에 대해서는 다 참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암검하고 그 다음에 오왕살하고 그 다음에 팥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화살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남쪽은 여행은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외를 많이 붙여 예외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따지는데 때는 제가 자기 사주가 웬만한 기세가 있다고 하면 조금은 좀 낮아진다, 좀 피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낮아진다. 그리고 그 해년에 문제성이 없는 사람들 또는 그 해년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무슨 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누가 좀 조심해야 되냐면 인호술생이 조심해야 됩니다. 인호술생은 사주가 강하든 약하든 관계없이 이 구성의 기운을 잘 탈 수 있다. 잘 탄다 그러면 잘 적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호술생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망신이 옵니다. 그다음 육해가 옵니다. 그다음 천살이 옵니다. 이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얘네들은 옷을 벗고 선생한테 혼나고 하누라에 대해서 통곡하고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호술생 같은 경우에는 민감해야 된다. 이제 민감하다 그러나 뭐 이렇게 느낌이 좀 있다라든가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특히나 이 구성의 어떤 방향성의 어떤 살의 기운을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특히나 조심한다고 하면 인호술생은 더욱더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답인 것 같고 뭐 기타 좀 자기가 사주상으로 좀 강하다고 하면 조금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구성학이라는 것이 이게 기운의 학문이다 보니까 기운의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운. 그러니까 사주가 강하다고 하면 뭐라 그러나 뭐 철갑옷을 많이 입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약하면 이런 어떤 기운에 흔들림이 많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올해 인호술생은 구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가 송궁이 깨지고 건궁이 깨지고 곤궁이 깨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궁 자체는 뭐냐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송궁은. 그 다음에 곤궁은 가정, 직업.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자. 그 다음에 건궁은 관청, 남편궁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임금. 그 다음에 뭐 귀인도 되죠. 귀인. 이런 궁이다 보니까